안녕하세요. 네,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조남철 세무사님과 함께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2020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7월 22일, 사실 7월 21일 날 사전 유포돼갖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뉴스를 하나 더 내려고 그런 건 아니지. 이런 얘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네네. 어쨌든 네. 이 제가 상세본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내려보다가 지쳤습니다. 200페이지가 넘길래 그렇죠. 네. 지금 7월 달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 부가세 신고하다가 오늘 촬영한다고 열심히 이거를 살펴보다가 지치다가 저희가 딱 한 10개 안 되는 주제로 소팅을 했는데 오늘 촬영을 바탕으로 개정세법 중에서 주요한 사항들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가 네. 워낙 이제 어제도 내용 보셨지만 너무 많아서 이걸 대표님들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대표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네. 추려서 오늘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가 그 소득세 최고세율 그 구간이 또 하나 생겼다면서요. 이게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그렇죠. 같은데 제 기억에는 제가 뭐 35%를 최고세율로 알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38%가 되더니 그 다음에 40%가 되고 42%된 게 뭐 불과 1, 2년 되지 않았을 텐데 45%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또 뉴스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요즘 뉴스로 보니까 북유럽의 선진국의 최고세율보다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최고네요.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유보소득 간주 배당입니다. 네, 세무사님. 지금 적용 대상이 보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80%를 가기 위해서 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거 열심히 차명주식 해결을 한다고 그쵸. 저희 힘들었는데 이거 뭐 다시 차명주식이 환원 내는 건가요 이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일반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의 뭐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90% 이상의 중소기업은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 유사 법인으로 본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매출을 한 200억 안 되는 법인들은 그냥 개인 유사 법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세 방식도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50%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배당 간주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초과 유보 소득 곱하기 지분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유보 소득 빼기 적정 유보 소득이 초과 유보 소득이 되는데요. 계산 산식 자체도 저도 한 몇 번을 읽다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그 50%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매기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초과 배당이 있을 때 그 배당 포기한 분에 대해서 그 배당을 가져가시는 분이 네. 그 증여 이익에 대한 그 증여세에서 소득세, 배당 소득세액을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두 개 중에 큰 거를 한 번 내면 됐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버님이 받으셔서 배당 소득세 내고 또 아들한테 줄 때 증여세 이렇게 두 번 내던 거를 네. 아드님이 초과 배당을 아버님 걸 받음으로 해서 뭐 절세 효과가 상당히 또 나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두 개 다 과세를 한다. 이거 정말인가요? 이게 사실은 초과 배당을 많이 하고 계셨던 중소기업이나 실무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게 증여세랑 배당소득세랑 큰 거 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분기점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한 5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등 배당을 5억 10억 자녀한테 한다 하더라도 세금적인 이슈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를 안 물게 되고 증여세로 판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증여세에 대한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합산이 안 됐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차등 배당해서 초과적으로 배당을 받은 분에 대해 갖고 일단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누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 그러면 세무사님 네. 배당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고 이거 네. 이중과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야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중과세라는 거는요, 동일한 납세 의무자 또는 동일한 세목에 대해 갖고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납세 의무자가 지금 한 사람이죠. 납세 의무자는 네. 한 사람이지만은 네. 이 증여세라는 세목,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세목에 대해 갖고는 세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 동일한 어떻게 보면 과세 재원에 대해서 두 번 매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법에서도 뭐 기납부세액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에서는 예정고지세, 그리고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납부세액 제도, 공제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한번 과세를 맞았다 하게 되면은 기존에 냈던 세금은 차감해주는 그런 네.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세법 개정안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초과배당 증여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를 모두 과세한다. 다만 그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이미 소득세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기 때문에 증여세로 했을 때는 1억, 그 다음에 소득세로 이미 한 7천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게 되면 차액이 3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도 이걸 대표님께 보내드렸더니 그러면 어차피 뭐 빼주니까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전처럼 증여세에서 소득세를 빼주는 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네. 그러니까 받은 전체 금액에서 소득세를 빼주는 거니까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면.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가장 네. 부담스러운 거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표가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이고요. 다만 이 적용 시기 자체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 잉여금이 많이 나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해서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을 많이 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세무사무실에다가 배당해 주세요 얘기하고 15.4% 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초과 배당 금액 자체가 5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국세청에서 얘네가 배당에 대한 그런 실무 처리를 잘 했는지에 대해 갖고 법무적인 그 주주총회라든지 혹시 뭐 누군가는 배당을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배당 포기에 대한 뭐 결의서라든지 이러한 백데이터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갖고 초과 배당을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실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정말 그 부분 잘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또 제 업체 중에서 네. 초과 배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잘 남겨놓지 않으셔가지고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장을 맡기시더라도 기장 세무사님들은 세무 조정을 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초과 배당은 상법상 이런 지켜야 될 거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비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고 과거에는 뭐 이게 혹시 잘못돼도 뭐 그 다음에 또 초과 배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법이 바뀌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해서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상법상 절차를 지켜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올해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 과표에서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필요 경비 계산 특례 이 부분이 또 신설이 됐어요. 이거 올 것이 왔다. 네. 올 것이 왔다. 이게 뭐죠? 우선 제가
어떻게 보면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 개정안으로 인해 갖고 어떤 회사들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이 개정안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에 그 배우자 간에는 이제 10년간 6억이라는 이제 공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님이 사모님이 그동안 다른 회사 일하는데 기여를 했으니 내 주식을 한 6억 원어치 주셨어요. 네. 주고 사모님이 좀 돈이 필요해서 법인에서 주식을 이렇게 소각할 때 좀 그 주식을 소각하셔서 6억이라는 돈을 회사로부터 받았었죠. 네. 이 경우에는 뭐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시가로 내가 받아서 소각할 때 시가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세금을 안 내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서 바로 소각을 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사실은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소득세법상에는 네. 2월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2월과세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 메커니즘은 해당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이후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여 후 양도했을 때와 당초에 증여자가 바로 양도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를 해서 둘 다 비교과세를 해서 센 놈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네. 직계 존비속 간의 그런 그 2월과세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익 소각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기존의 2월과세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 자산 자체가 부동산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증여한 다음에 양도했을 때를 전제로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이 세법 개정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시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고 해갖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가액을 취득원가로 받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그쵸. 이 필요경비 자체를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아니라 당초 증여해준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빼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예. 그게 1년 안에 네, 이제 소각을 했을 때, 맞습니다. 양도했을 때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떤 회사에는 안 내도 될 세금이 1년 안에 매각함으로써 낼 수도 있는 회사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익소각 실행하게 되면은요, 거의 주식 증여와 동시에 큰 시기를 두지 않고 바로 소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주가 차이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적인 이슈가 얼마든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쨌든 작년부터 사실은 네. 작년 재작년부터 국세청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개정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입법이 됐다. 하지만은 그 다행인 거는 적용 네. 시기 자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라서요. 조금은 시기가 있기는 하나 미리미리 좀 그러네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배당보다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네. 그래도 해야 될 회사들은 법망이 점점점 아주 그- 촘촘하게 그물이 좁혀지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준비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아이디어가 난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개인 기업에 대한 그 간주배당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간주배당 올해 예를 들어 순이익이 났다 이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익 잉여금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회사들은 회사의 뭐 가지급금, 당기순이익, 이익 잉여금에 대한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익 소각은 빨리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개인 기업에 대한 그 간주 배당 규정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급적 빠른 시기, 그 다음에 초과 배당도 가능한 올해에 초과 배당도 하고 이익 소각도 해서 회사의 밸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법인 전환 시 2월 과세 허용 요건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물투자 법인 전환 결산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뭐 계약서라든지 지금 열심히 제가 내일까지 현물투자 법인 전환
법무사님한테 자료 넘겨야 되는 게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그 부동산 정책이 최근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쵸. 그리고 종부세 주택 중에서도 이제 종부세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요. 종부세를 없애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조금 파워풀했던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탁이었고요. 신탁도 막혔죠. 네, 요번 개정안으로 막혔고 네. 2번째가 사실은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일반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을 현물출자 전환으로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주택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은 출자가 가능했고 이 부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지난달까지는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 심지어 6월 30일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 장특공제 30%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난달까지는 현물투자 법인 전환 주택분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종부세도 안 냈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네. 법인의 주택의 경우에는 6억 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주택수를 하나씩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과표가 6억씩 빠지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세 기법들을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고객분이 네. 아시는 뭐 변호사님께서 그 자기 지인분을 교수님이시죠 상담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파트가 3채가 있으셨고요. 네. 작년에 종부세를 1억을 내셨더라고요. 종부세만. 그렇죠. 아파트 시가가 얼마 됐을까요? 네. 한 100억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올해 종부세 그분 얼마가 되실까요? 그래갖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신탁을 하느냐 법인 전환을 하느냐 고민 하시다가 그때 신탁사 직원분하고 같이 제가 동행 상담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탁사 직원도 자기도 불안하다. 이거 법 바뀔 것 같다. 드디어 바뀌었네요. 예, 근데 이 2가지가 모두 막힌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도 막혔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이월과세도 고정자산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안 되겠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불과 지금이 7월 말인데요. 8월 초에 아마 취득세율에 대한 개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세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율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세법 개정 추진 일정인데 네. 다행히 이게 뭐 지금 바로 실행이 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추진 일정은 7월 22일 날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 또 뭐 23일부터 12일 사이 또 입법 예고가 될 거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기 국회에서 이게 다 통과가 돼야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통상 저희가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 실제 이렇게 통과되는 거는 한 몇 % 정도 항상 통과가 되나요? 제가 뭐 통계청은 아니라서요. 네, 대략적으로 거의 네. 느낌상으로는 80%, 90% 이상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특히나 네. 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그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개인 법인에 대한 관주배당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개정안이 이게 다 통과되진 않겠지만 특히 저희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을 위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거의 90% 이상 통과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이거 보고서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진짜 믿기기 어려울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정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대표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지기 때문에 네. 기존에 많은 좋은 제도들을 활용할 절세 방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좀 눈치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실행을 못하심으로 해가지고 바뀐 다음에 누구 옆에 있는 회사, 누구 친구 회사는 다 했는데 우리 회사는 그걸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대표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 보면서 이번 것만큼은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대표님들이 꼭 하셨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무사님도 개정안 보시고 느꼈던 의견 한마디 주시죠. 요즘 3040 세대들이 뉴스를 아파트, 부동산 뉴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쥐불놀이를 했는데요. 쥐불놀이를 하셨어요. 젊어 보이시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 시골 출신이라 네. 뭐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부동산 세금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불꽃놀이요. 예, 불꽃놀이를 하는데 이제 쥐불놀이를 하는 거죠. 아, 쥐불놀이를 하다가 이게 던졌는데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냅대 맞아라. 쥐불놀이 하니까 대표님들이 딱 네. 옛날 생각 나시면서 감이 딱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던지면은 이거 갑자기 네. 이거 초과생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누구는 뭐 1년, 2년 만에 뭐 5억을 벌었다더라, 그렇죠. 10억을 벌었다더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을까요? 어떠한 정보를 듣고 여기 오를 것 같아갖고 먼저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돈을 벌고 나니까 세법이 개정돼갖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막 꽁무니를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런 개정안에 대해 갖고는 금방금방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장님도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뭐 퇴직금 뭐 중간 정산, 그렇죠. 한 10년 전에는 뭐 10배수를 해도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무발명 비과세 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옵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는 거죠. 네. 항상 이 정보라는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갖고는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워 정책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요즘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따라갈라 치면은 벌써 이제 바뀌죠. 네. 그라운드가 체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얼리 어댑터,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진입하는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이노베이터 완전히 그냥 혁신 수용자라고 하는데 초반에 어떤 것들이 반짝하게 되면 바로 받아들이는. 근데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과 보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누가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고 가도 늦지 않았어요. 뭐 한 1년, 네. 2년 있다가 해도. 하지만은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얼리 어댑터의 그러한 수용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번에 이런 정보를 접하시고 나니까 큰일 났네라고 하시지만 또 막상 또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셔서 이런 거 하면은 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 네. 현장에서 직접 또 기업들 기장도 해주시고 또 세무 대응도 해주시는 또 입장에서 세무사님께서 대표님들이 이런 걱정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시자면, 자문을 주시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틀 전에도 가업승계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네, 우리 뭐- 세무사님도 중소기업 중앙회 가업승계 네. 센터에서 또 가업승계 강의도 하고 제가 계시고 뭐 강의를 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뭐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 세무 관행에, 잘못된 세무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어떠한 회계 처리라든지 어떠한 세무 처리에 있어 갖고 변동성이 있으면은 그걸 위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세무 관행에 대해 갖고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와서 예를 들어 세금을 10억을 털릴 상황인데 그거를 5억에 막았다, 3억에 막았다고 기뻐하세요. 네. 잘했다고. 그러한 잘못된 관행 때문에 참 예전에는 우리 1세대 창업자분들이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까지 20년, 30년 회사를 읽어놓으신 대표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복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에 쌓아놨던 부와 재산의 축적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있어갖고 그걸 메꾸고 있는 형국이에요.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기술적인 바탕의 중소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세무 처리 관행이 돼갖고 세무조사 나오면 그냥 세금 1억, 2억, 5억 내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실무를 하면서 느끼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줄이냐? 10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거를 손댈 엄두를 못 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씩 10개에도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데 그냥 너무나 이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회계, 세무, 노무 모든 그 종합적인 거에 대해 갖고 손대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덮고서 왔다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씩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열어놓고 오픈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시대 변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 버틸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산업의 트렌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너무 가슴 저리게 제가 네. 항상 그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 그 추진 일정 저희가 여기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냐인 것 같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을 여기 하단에 여기 상담 남기기 눌러주시면 상세하게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서는 다 또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 남기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회사에 맞는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장시간 또 이렇게 함께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한테 또 좋은 정보 드리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네. 다음 촬영에서도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영상 하단에 무료 상담 링크를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